오랜만에 돌아온 세계 부자 순위 탑10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들, 이들의 평균 재산만 해도 150조 원이 넘어갑니다. 150조 원이면 15억짜리 로또 복권 1등을 10만 번 당첨돼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만 번이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로또 1등이 270년 연속으로 돼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가지게 된 걸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위는 스티브 발머입니다.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때 같이 시작한 스타팅 멤버입니다. 빌 게이츠가 은퇴한 뒤로는 CEO까지 맡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죠. 한국에서는 NBA팀 LA 클리퍼스의 구단주로 아마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요. 그는 평소에도 굉장한 농구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한 이후 딱히 할 일이 없자 농구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인이었으면 NBA 시즌권을 구입해서 경기를 보러 다녔을 텐데 돈 많은 부자 발머형 아예 구단을 인수해버립니다. 때마침 LA 클리퍼스가 매물로 나오자 역사상 최대 액수를 지르며 경쟁자들을 따돌렸는데요. 그는 구단 인수에 무려 2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2,5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죠. 이런 돈을 써도 그가 괜찮은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빌 게이츠보다도 많은 MS 주식의 약 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MS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스티브 발머의 재산도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어느새 세계 부자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는 프랑스와즈 베텐코트 메이어스 가문입니다. 프랑스와즈 베텐코트 메이어스는 세계 부자 순위 10위 안에 든 유일한 여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인데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아 35%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로레알은 화장품계의 LVMH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레알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랑콤, 비오템, 키엘, 입생로랑 뷰티, 라로슈포제 등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들을 대거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LVMH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8위는 카를로스 슬림 가문입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의 재벌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카를로스 슬림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를로스는 통신, 금융, 건설, 담배, 레스토랑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SKT, 현대건설, CJ, KTNG 등의 기업을 카를로스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카를로스는 멕시코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돈을 모으게 된 배경은 전략적인 기업 매입에 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 우량 기업들을 싼값에 사모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재벌이었던 아버지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인데요. 금수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로 변화시킨 케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구두쇠로 유명합니다. 부자들의 상징인 화려한 별장, 요트가 없을 뿐더러 사는 곳도 그냥 일반 동네에서 30년 전부터 살고 있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은 남이 구원할 수 없으며 자선기금을 주지 말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5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금으로 쾌척하는 친데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7위는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통신의 설립자로 자수성가형 인물에 속합니다. 그는 하버드 MBA를 마치고 월가에 들어가는데요. 사내 정치에 실패하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퇴직금으로 약 130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1980년대니까 지금 물가로 따지면 퇴직이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는 퇴직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전용 투자 단말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게 됐죠. 그렇게 월가의 돈을 끌어모은 블룸버그는 경제지와 뉴스도 시작하면서 미디어 그룹으로 변모했습니다. 돈을 발만큼 번 블룸버그는 정치에도 욕심을 냈는데요. 뉴욕 시장 자리에 3번이나 당선되면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죠. 그 뒤 대선에도 몇 번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은 못했는데요. 언젠가 대통령이 될 날을 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6위는 워렌 버핏입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92살로 세계 부자들 중 가장 고령입니다. 주식계의 고시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요. 버핏은 원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 방식을 추구하죠. 버핏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60년 동안 10억 원도 하지 않는 집에서 쭉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 햄버거에 콜라 세트를 즐겨 먹으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버핏도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11살에 주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어린 나이인 5살, 7살에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미 10대 후반에 자신의 학교 교사들보다 많은 월 수입을 벌어들였을 정도의 천재였으니 7살에 주식을 시작했어도 더더욱 성공했을 것 같네요. 5위는 빌 게이츠입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오랜 기간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절친 빌 게이츠가 이제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은퇴하고 자선활동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는 20년 동안 약 46조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매일 하루 50억 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 사업에 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6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계산하면 하루에 170억 원이 넘는 돈을 낸 거네요. 4위는 레리 앨리슨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인데요. 오라클은 B2B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거의 반독점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입 비용은 물론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덕에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전세계 소프트웨어 매출 2위를 달성하고 있죠. 레리 앨리슨은 낙동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행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밤중에 비행기를 뛰어 소음으로 기소를 받은 적도 있고 4명의 여성과 결혼 및 이혼을 하며 화려한 사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수많은 호화로운 별장, 요트,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자 중에 본인을 위해 제일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네요. 3위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잘나가는 증권회사 부사장 자리를 그만두고 자기 집 차고에서 아내와 함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을 차린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후 그는 서점에서 조금씩 카테고리를 넓혀가면서 현재 아마존 왕국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프 베조스는 세계적인 부자 타이틀 이외에도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제일 큰 이혼 위자료를 낸 인물입니다. 외도한 것이 걸리면서 아내에게 40조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인데요. 그의 아내인 맥킨지는 곧바로 세계 4번째 여성 부자가 되었죠. 제프 베조스는 최근엔 아마존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여행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주비행에 성공해 상공 100km 이상의 높이를 비행한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이라는 영예까지 얻게 됩니다. 2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초라하게 만드는 스페이스 X의 주인공이죠. 일론 머스크는 메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주식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계적인 재력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51살로 세계 부자 순위 탑 10에서 제일 젊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됐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요. 머스크는 휴가를 일주일 이상 가본 적이 없고 20여 년간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꼬박 일을 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건강에 무리가 생기자 요즘은 수면 시간을 늘리고 일주일에 8, 90시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것도 모자르다고 생각해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것도 엄청난 재능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의 트윗 계정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이는데요. 얼마 전에는 자신이 산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갑자기 도지코인의 강아지로 바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원래의 파랑새로 돌아왔지만요. 어쨌건 그는 SNS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위는 명품 제국 LVMH를 소유한 베르나르 아르노 가문이 차지했습니다. LVMH가 보유한 패션 회사만 해도 루이비통, 셀린느, 디올, 지방시, 리모아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니 주가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6배에서 7배가 올랐는데요. 코로나 위기에도 오히려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역시 명품은 명품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계속 오르는 주가 덕에 재산은 300조가 돼가는데요. 300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액수가 커서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매일 10억 원짜리 스포츠카 한 대를 사도 1000년 동안 써야 하는 돈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들까지 조금씩 경영에 감을 깨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LVMH 제국은 굳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 부자 순위 탑 1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위까지 범위를 넓혀도 현재 아무도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탑 10 안에 드는 재력가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스웨거들 중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